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그 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 어제는 갱신요구권의 요건, 그 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상임법 10조에는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총 8가지로 해가지고 8호까지 해서 예외 사유를, 그러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항목별로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예외 사유를 정한 의의는 이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이제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요 갱신 거절 사유를 이제 좀 열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래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라고 하는 것이 기본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인 셈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임차인 그 예외 사유의 뭐 주장 입증 이런 부분은 우리 민사소송법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걸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또 임차인 이 보호 차원에서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거절 사유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실무상으로 해석되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외 사유들을 요 상임법에는 이제 8가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법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좀 살펴본다 그러면, 뜯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8가지 사유가 그 갱신요구권의 거절 사유, 예외 사유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 그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그 예외 사유랄까요? 예외 사유로 이 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죄다 그 상가 권리금을 회수 청구하는 예외 사유로 그대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준용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7월인가요? 6월인가? 그 주임법 개정이 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임차인에게도 갱신요구권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2년 허용하면서 거의 그대로 이 상임법 10조 갱신 거절 사유 예외를 거의 그대로 이제 따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다만 그 지금 요 상임법 그 예외 사유는 7가지를 이제 열거한 다음에 8호에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8호에 약간 이제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담았는데, 주임법에는 총 9가지로 하고, 마지막 9호에 요런 그 포괄적인 사유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임법하고 거의 비슷한, 갱신 거절 사유로서 거의 비슷한,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상임법은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랬는데, 주임법은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숫자를 좀 바꾼 이외에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임대인의 실거주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그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상임법에 하고 비교한 어떤 주임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와 다르게 자기 아파트, 자기 주거용 건물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접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호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요 서부지방법원 2012년 판결은 이게 갱신요구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니까, 야, 너 두 번 연체됐으니까 나가줘 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피고가 되겠죠, 임차인이. 상임법에 보면은 이 10조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로 3개의 차임 연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640조는 상가 임대차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려 그러면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하려 그러면은 해석상 두 번 연체되면은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2015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15년 5월에 그 상임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기, 3기, 뭐 민법에는 2기, 여기는 3기 이렇게 막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그냥 세 번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그 2015년 5월에 바뀌기 전까지는 차임 연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려 그러면은 2기의 차임 연체에 달하면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임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민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기의 차임 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임법에 따른 어떤 갱신 요구, 상임법에 따른 10조에 따른 갱신 요구의 예외 사유로 3기의 차임액에 뭐 이렇게 이르도록 연체하게 되면은 갱신 요구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적용 법규가 사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은 2기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되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 해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상임법에도 3기의 차임 연체가 돼야지 돼 있는 걸 보면은 민법의 2기 연체, 차임 연체로 해제한다는 부분은 요거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 강행법규 위반이다. 요 상임법 15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상임법에 비해서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두 번 연체한 부분 가지고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명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해지할 수 있는 두 번 해지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근거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상임법
상임법 10조 요 1항 1호에서 3번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갱신 거절 사유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해지할 때 3번 연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 적용 자체가 갱신 요구의 적용과 그 다음에 해지의 적용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좀 다르죠 사실. 그래서 적용 자체가 아예 다를 뿐더러 게다가 지금 이 법이 이제 아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임법 10조는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그죠?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추후에 그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죠? 옛날에 3번 연체가 된 사실이 있으면 그 뒤에 3번 연체한 사실을 차임 납부를 통해서 해소하더라도 그게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끝까지 가는데 이 민법 640조에 따른 이기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은 2기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갱신 요구할 때의 경우와 계약을 해지할 때의 경우에 차임 연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이 지금 피고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이런 부분은 별 그 이론이 사실 없었는데 나름 이 판례에서 조금 그 근거라든지 그 문구 해석의 어떤 그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치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법상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이런 부분이 아까 상임법 3기하고 좀 뭐 헷갈리니까 2015년 5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상가점포 경우에는 차임 연체가 2기, 3기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설된 거죠, 신설. 원래 이 부분이 없었으니까 없었다면 그냥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은 민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민법이 우리 상임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따라가서 2기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조금 뭐 혼선도 있고 또 그 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냥 3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2015년 5월에 그러고 보면 자꾸 제가 이제 이야기를 2015년 5월에 뭐 법이 바뀌고 뭐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2015년 5월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임법 개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상가 권리금 회수 청권, 상가 권리금 회수 청권이 일단 도입이 됐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없던 권리금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리금 때문에 다 악유가 생기고 뭐 그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권리금을 이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때가 2015년 5월 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나는 게 그 대항력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건 또 적용이 되고 이런 게 기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그 계약갱신 요구권 5년 보장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환산보증금 불구하고 기준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2조 사망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넓혀가는 과정에서 2015년 5월에 그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대항력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 대항력을 인정받음에 있어서는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그 임차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그건 다 인정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5년 5월에 또 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10조 8 이야기하는 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10조 8도 2조 사망에 싹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2015년 5월은 저도 이제 그 상임법 개정 제가 쭉 이제 그 실무를 다뤄오면서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법 개정이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 이제 가장 그 초점은 그 환산보증금,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역사적인 부분이었죠.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그 한편으로 또 기대와 뭐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막 겹치는 그냥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그때 그 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언론에도 몇 번 인터뷰하면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과연 어떤 필요한지 또 지금 법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여튼 그 15년 5월에 이런 3기 차임 연체가 돼야지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신설된 부분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 부가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기타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겠다 이래놓고 실제로는 도박장으로 이렇게 쓰는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 갱신 요구를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3호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해서 서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상당한 보상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 법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대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에 전대했는데 현재는 계약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을 해주냐 마냐 하는 그러니까 계약 만기 임박해서 고무렵에는 전대차 관계를 해소해버렸다. 과거에는 분명히 전대를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계약갱신이 문제가 될 때 계약 만기 무렵에 전대차 관계를 그냥 해소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과거의 전대 사실을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1호하고 조금 체제가 다르죠. 3기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그냥 전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과거의 전대 사실 가지고만 현재는 해소됐지만 과거의 전대 사실 가지고만 그 갱신 거절 사유로 삼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